나중에 네가 내 똥 기저귀 갈 사람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웃으며 던진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며느리 서연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정말 농담이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를 향한 본심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주마등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딘가에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을 이틀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38살의 며느리 김서연은 남편 박민수와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죠.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는 69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깔끔하게 차린 옷차림과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죠. 저녁 식사 자리는 평온했습니다. 서연은 늘 그랬듯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접시를 나르고 반찬을 덜어드리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1살의 남편 민수는 편안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죠. 그에게 이런 자리는 언제나 편안하고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무릎이 시큰하네.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 병원은 가보셨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이었죠. 같이 다 나이 탓이래. 약 먹고 버티는 수밖에. 시어머니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평온함은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죠. 서연은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한참은 더 버틸 수 있어.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죠. 나중에 진짜 못 움직이면 어쩌나 모르겠네. 그땐 누가 나를 돌봐줄까? 민수가 농담처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그래도 언젠간 늙지. 그때 가서 시어머니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똥 기저귀 갈 사람이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서연의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오늘 저녁 반찬 이야기를 하듯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천천히 굳어갔죠.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똥 기저귀요?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똥 기저귀. 그럼 뭐해? 늙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옛날엔 다들 그렇게 효도했어. 요즘 애들은 그것도 싫어한다던데 넌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줄 거 아니야? 서연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농담인가요? 진담인가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서는 그 어떤 미안함도 조심스러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뿐이었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민수가 난처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가 또 그러시네 하는 정도의 가벼운 반응이었습니다.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자기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똥 기저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요? 이게 당연한 일인가요? 식탁에서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똥 기적이라는 단어만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죠. 마치 귓속에서 메아리 치듯요. 서연은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10년간 며느리로 살아오며 익힌 기술이었어요. 불쾌해도 웃고 화가 나도 참고 억울해도 삼키는 것.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웃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서연 자신도 느낄 수 있었죠. 지금 자신의 얼굴이 얼마나 어색한지를요. 네가 우리 똥 기저귀 갈 사람이야.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요. 서연은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밥을 먹는 척했지만 사실 씹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땐 남편 보내줘.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최대한 밝게 농담처럼 들리도록 노력하며 말했죠. 저도 제 부모님 챙겨야 하니까요.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민수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냉랭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걸까요? 여보. 민수가 서연의 팔을 슬쩍 잡았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죠. 그만해. 서연은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요. 농담이에요, 어머니. 서연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드려야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척했고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죠. 어둠 속을 달리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마음도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까 왜 그런 말을 했어?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떤 말? 서연이 일부러 물었습니다. 알면서도 물었죠. 남편 보낸다는 말.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농담으로 하신 말씀인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농담이라고요? 서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그게 농담이었나요? 그렇다면 왜 저는 이렇게 불쾌한 건가요? 그냥 저도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농담이 그런 식이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말이라도 알았다고 하지. 왜 굳이 그렇게 말해서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그 말들을 꺼내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원래 그런 분이야. 말이 좀 거칠어도 나쁜 뜻은 없어.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예민하다고요? 서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똥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말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일인가요? 그게 며느리에게 던질 수 있는 가벼운 농담인가요? 미안해요. 서연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사과였죠. 하지만 민수는 그것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음부터는 좀 더 여유 있게 받아들여.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널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인데. 차는 계속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마음속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주 작은 금이었지만 그것은 점점 커질 운명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죠. 옆에서는 민수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늘 일이 그저 사소한 에피소드에 불과했던 모양이에요. 네가 우리 똥 기저귀 갈 사람이야. 그 말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요? 가족이니까 해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며느리는 대체 무엇인가요? 가족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간병인인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깨워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연이 10년간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진짜 가족으로 대우받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붓기가 가득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탓이었죠. 서연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민수와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서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죠. 여보.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 사실 좀 불쾌했어요. 민수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아침부터?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서연이 식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똥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말을 며느리에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야? 진짜로 시킬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민수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나중에 나이 들면 자식들이 돌봐줘야 한다는 뜻으로 한 말씀이야. 왜 그렇게 크게 받아들여? 예민하다는 말. 서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근데 왜 그 말을 저한테만 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들도 있잖아요. 왜 며느리인 저한테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야?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안 사람이면 다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며느리든 내가 아들이든. 그럼 당신은 장인어른, 장모님께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죠. 그건 경우가 다르지. 뭐가 달라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인데 왜 저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야, 김서연. 민수가 처음으로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너 지금 우리 어머니를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상처가 됐어요. 상처? 민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정도 말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살아? 우리 엄마는 원래 말이 좀 거친 분이야. 그걸 10년을 살면서 이제야 몰라.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이해할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 회사 가야 해.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까지 이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지겹거든.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겨진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았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도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해도 자꾸만 그 생각이 났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괜찮아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눈에는 서연이 괜찮지 않다는 게 다 보였죠. 무슨 일 있어요? 저한테 말해봐요. 동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똥 기저귀 갈라고 했다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동료는 뭐라고 할까요? 그 정도는 애교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서연은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연은 혼자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가져왔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문득 지난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참 얌전하네. 말을 잘 들어. 그때는 칭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칭찬이 아니었어요. 순종적이다는 뜻이었죠. 말 잘 듣는 며느리라는 꼬리표를 단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명절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도 기억났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만 되면 친정 가겠다고 난리인데 우리 며느리는 착해서 그런 소리 안 하네. 그때도 서연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외쳤죠. 저도 친정 가고 싶어요. 저도 제 부모님과 명절을 보내고 싶어요. 결혼 5년째 되던 해에는 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며느리 복이 있어서 좋겠네. 우리 며느리는 절대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않아. 대들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참는 거였죠. 삼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째 되던 해부터는 이런 말들이 시작됐죠. 나중에 내가 늙으면 요양원은 보내지 마. 집에서 돌봐줘. 요즘 노인네들 병원 가면 며느리들이 안 모시고 온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치매 걸리면 어쩌나 모르겠네.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하나하나가 작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서연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서연은 벤치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회사 근처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가족일까? 아니면 간병인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10년을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이었죠. 시어머니는 서연을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족으로 대했을까요? 가족이라면 그렇게 쉽게 똥 기저귀를 갈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연은 도시락을 다시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속이 메스꺼웠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10년간 한 번도 제대로 된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저 편리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면 또 민수를 봐야 했어요. 그리고 그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죠.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민수는 또다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TV를 보고 있었고 서연이 들어오자 가볍게 인사했어요. 왔어? 오늘 저녁 뭐 먹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기계적으로 습관처럼요. 저녁 식사 내내 서연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서연을 보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그 일 때문에 기분 나빠? 민수가 결국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힘도 없었어요. 그만 곱씹어. 지나간 일인데.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이건 지나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고 또다시 시댁을 방문해야 하는 날이었어요. 서연은 차 안에서 내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죠. 긴장 풀어.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리가 없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비슷한 말을 할 수도 있죠.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연을 보며 웃었고 오랜만이네 하고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이 최대한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어색했죠. 들어와. 밥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 손길이 서연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어요. 명절 음식이 가득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은 음식을 먹으며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말을 경계했어요. 혹시 또 무슨 말을 할까 봐요. 요즘 건강은 어때? 민수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지 뭐. 늙는 게 뭐 좋을 게 있겠어.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힐끗 쳐다보며 덧붙였죠.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나중에 아프면 돌봐줄 사람이 있으니까. 서연의 손이 젓가락을 쥔 채 멈췄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요즘 나이 먹으면 치매도 오고 그런다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서연을 향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이 돌봄받지 못할까봐 하는 걱정이었죠. 어머니는 치매 안 오실 거예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야지.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절대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집에서 돌봐줘야 해. 서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네, 어머니. 서연이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10년간 해온 대답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대답이 입 밖으로 나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민수가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명했어요. 제발 오늘은 문제 일으키지 마. 서연은 그 눈빛을 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어요. 숨을 쉬고 싶었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민수와 시어머니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피곤한가 봐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한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그런 거 아니지?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서연의 손이 그릇을 씻다가 멈췄습니다. 당연하다고요? 무엇이 당연한 건가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온 서연에게 민수가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잘했어. 오늘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어. 하지만 서연은 그 눈빛을 보며 오히려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문제없이 넘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저 서연이 참은 것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잘했어.
예전처럼 괜한 말 안 해서 다행이야.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있잖아.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있잖아. 나중에 돌봐드려야 한다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다는 게 뭐예요?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게 당연한 건데요?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 민수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럼 내 부모님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부모님도 모셔야 하는데 그것도 당연한 거죠?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건 내 부모님은 내가 모시면 되잖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모셔야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저보고 모시라고 하세요? 당신 부모님인데 왜 며느리인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안 사람이니까 당연히. 집안 사람? 서연이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정말 집안 사람인가요?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저는 집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저는 늘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사람 같죠? 왜 제 마음은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김서연, 너 지금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당신한테 똥 기저귀 갈라고 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건 좀 다른 문제잖아. 민수가 결국 대답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서연이 다그쳤습니다. 그냥 다르다고.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드는 거야?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예전엔 제가 참았으니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참다니? 뭘 참아? 부모 모시는 게 참는 일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똥 기저귀 갈라는 말을 듣고도 참으라는 거예요? 저를 간병인 취급하는데도 참으라는 거예요? 서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민수가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나한테 그런 말해도 난 한다. 민수가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효도하는 거야. 그게 가족이 해야 할 일이고. 서연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하지만 제 부모님은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위한테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왜 아세요? 그게 신뢰라는 걸 아시니까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아시니까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널 존중 안 한다는 거야? 민수가 화를 냈습니다. 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존중받은 적이 없어요. 10년간 단 한 번도요.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연도 마찬가지였죠. 둘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서연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는 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서연과 민수는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피했고 최소한의 말만 주고받았죠.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서연은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된 걸까요? 너무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의 전화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며느리가 요즘 왜 그러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던데. 민수가 한숨을 쉬며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연은 그 눈빛을 피했어요.
어머니가 물으시네. 내가 왜 그러냐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세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 경고가 담겼습니다. 이틀 후에 어머니 생신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당연히 가야 하는 거 알지?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시어머니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할 거야?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가기 싫어요. 서연이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굴 보기 싫어요. 뭐?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서연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10년간 참았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참았다는 게 대체 뭘 참았다는 거야?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걸 참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무시당하는 것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는 말 듣는 것도 다요. 이틀 후 결국 서연은 민수를 따라 시댁에 갔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생신상이 차려진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먹었죠. 우리 며느리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 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며느리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말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뭔데?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수가 서연의 팔을 잡았지만 서연은 뿌리쳤어요. 무슨 말이야? 당연히 가족이지.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가족한테 똥 기저귀 갈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야, 김서연.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기저귀 갈 각오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연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10년간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못 참겠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민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어머니한테 사과해. 왜요?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잘못이지.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며느리한테 그런 말하는 건 괜찮아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잖아.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농담이 그렇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농담이라면 뭐든지 괜찮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나 때문에 싸우지 말고 며느리는 집에 가.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외쳤습니다. 저한테 한 말씀 사과하세요. 사과?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똥 기저귀 갈라는 말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며느리한테 할 말이에요? 옛날엔 다들 그렇게 했어. 그게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옛날이 지금이에요? 서연도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당연히 모셔야 할 간병인도 아니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수가 서연과 시어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말했죠. 엄마한테 사과해. 지금 당장. 서연은 민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당신은 늘 엄마 편이었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편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중립이었어. 민수가 항변했습니다. 중립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저한테는 늘 참으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게 중립이에요? 그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무너지는 걸 10년간 지켜만 봤어요. 서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파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면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나도 힘들었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중간에 끼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게 저보다 힘들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디가? 민수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과하고 가.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서연이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잘못한 건 저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상처만 주신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만 있던 당신이에요. 김서연.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그 집을 나섰습니다. 비록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건 해야 할 일이었어요. 서연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맞이했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엄마가 눈물 범벅이 된 서연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울음이 그치자 서연은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똥기저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10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는 단 한 번도 잘못하지 않았어.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우리 딸은.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서연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머무는 동안 서연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요? 민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는 것이었죠. 10년간 쌓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느꼈던 감정들을, 참았던 말들을, 삼켰던 눈물들을 모두 글로 옮겼어요.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네.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집에 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잘못을 인정하는 건가요? 뭐가 잘못됐는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너한테 너무 참으라고만 했던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걸 몰랐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10년간 기다렸던 말이었죠. 회사 선배한테 얘기했더니 그 선배가 나한테 한 소리 했어.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아내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왜 그렇게 함부로 대했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를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집에 와줄래? 민수가 물었습니다. 제대로 얘기하자. 우리 둘이. 서연은 며칠을 더 생각한 끝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현관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 민수가 서연의 짐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10년간 느꼈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제대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화내셨어. 며느리가 버릇없다고. 민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설명했어. 그게 왜 상처가 되는지. 그래서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해 보시겠대. 민수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안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하시겠대.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과는 없군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시작일 수 있었어요. 근데 말이야.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너무 곱씹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이제 그만 넘어가자. 그 말에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곱씹지 말라고요? 이제 그만 넘어가자고요? 곱씹는 게 아니에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존엄의 문제예요. 그건 알아. 하지만 계속 그 일만 생각하면 당신은 아직도 이해 못하는 거네요. 서연이 민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뭘?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 자체가 아니에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10년간 저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태도요.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당신도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편리한 며느리로만 생각했죠. 그건 아니야. 우리는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해요. 가족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 기준과 선을 분명히 하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을 거예요. 제 존엄을 지킬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민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변한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어요. 서연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어머니 편만 든다면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이해한 것 같았어요. 노력할게. 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노력할게.
너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게. 서연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은 한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빛을 본 것 같았어요.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존엄을 지켜주는 사람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에게 나중에 네가 내 똥 기저귀 갈 사람이라는 말. 정말 농담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일까요? 시댁과 친정, 며느리와 사위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건 당연한 일일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삶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